자, 안녕하세요. 1월 13일 매시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기사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뭐 하루씩 먼저 찍고 있어서 여러분 그거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뭐 되게 좀 이렇게 크게 들린다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떨어져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아이고, 볼게요. 첫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파월과 투자 심리 개선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하루 전기사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제가 그 증시에 대한 거는 여러분 계속 챙겨 보시라고 하는 게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챙겨 보는 게 우리가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돌고 있다. 미국 증시는 왜 상승이 되고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되는지 나름대로의 나만의 이유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자, 뉴욕 증시가 일자리 지금 상승을 했다. 왜 상승을 했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기사를 처음 본 학생들도 뭘 알 수 있어요?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다네? 근데 그 상승한 이유가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오늘은 뭐다?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장을 마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재선임을 위한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면 되는 건 뭐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올랐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근데 왜 그랬다? 뭐 상원, 하원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궁금한 학생들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파월 의장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궁금하면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Y에 대한 스스로 이제 물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오래 지금 지속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되누기 위해 도구를 사용할 것이고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연준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년부터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이슈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것들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이슈를 파월 의장이 지금 꺼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불안해하다가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겠구나. 이러한 걸로 투자 심리가 약간 개선됐다. 그렇게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가가 이날 반등을 했다.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살기 너무 팍팍해. 연금, 보험, 해지에 버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기사를 보고 우리가 금융권이든 아니면 일반 기업을 준비하든 이게 그 현실이잖아요. 실물 경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내가 지금 지원하는 기업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뭐 금융권에 나는 취업 준비를 하니까 이 기사를 볼 거야? 일반 기업은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나의 관점, 내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갖고 오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 여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7,110명이 됐다는데 이거는 여러분 금융권 취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잖아요. 왜냐? 우리가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퇴직연금이라는 걸 가입을 하는데 그 퇴직연금은 나도 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인출할까? 왜? 그쵸? 그럼 이거를 인출해서 도대체 이 자금이 어디로 들어갈까? 그럼 그걸 알다 보면 뭐예요? 실물 경제에 지금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 금액 추이 2015년보다 2020년은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인출 인원도 늘고 인출 금액도 늘고. 근데 대부분 현실에서는 이게 우리가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뭐예요? 삼층 보장 체계로 가는 거잖아요. 삼층 보장 체계. 이렇게 쫙 여러분들 AFPK 공부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일반 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후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게 노후가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답은 명확해요. 여러분들 지금 뭐 20대? 30대 초반도 있고 한데 정년이 짧아져. 그럼 예를 들어서 30살부터 일을 한다. 20년 일해야 돼. 그럼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80년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년 번 걸 80대를 살아야 돼. 지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미리 노후를 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엄청나게 축약해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고민하고 있는 게 노후다, 노후. 근데 그 노후를 지금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3층 보장, 그러니까 세 층으로 겹겹이 이렇게 보장을 해서 준비를 하라 그거예요. 그 밑에 가장 깔린 게 공적연금. 우리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민연금이죠, 일반인들은.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이다, 교사다 그러면 뭐 사학연금이 있고 공무원연금이 있고 군인연금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적연금으로 맨 밑에를 깔아주고 그 위에는 뭐다? 회사를 다니면 대부분 퇴직연금이 있고 여기에서도 또 보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해서 이 세 가지를 튼튼하게 이제 가입해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는 이 퇴직연금은 이 중간 허리를 받쳐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가입 안 돼 있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뭐 취업을 하고 회사를 들어가면은 퇴직연금 이제 제도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을 때 퇴직연금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왜 중요한지 막 그런 것들 모르는 분들은 이 영상 제 채널 다른 영상 한번 보시고 퇴직연금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한번 인지를 하고 오늘 기사를 한번 공부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 뭐냐면 자, 코로나19 이후 생활고 등을 이유로 연금과 보험의 해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 뭐다? 지금 실물 경제가 진짜 힘들구나. 근데 실물 경제가 힘든 거는 여러분 지금 직장인 분들은 잘 몰라요. 왜냐? 그 실물 경제가 힘들든 안 힘들든 회사는 월급을 줄 거고 그 월급을 난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대기업이냐 중소, 중견기업이냐에 따라서 나눠줘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사실 직장인들이 월급 걱정하고 있나요? 없어요, 사실. 왜냐? 대기업은 그래도 탄탄하니까 월급이 밀릴 일 없잖아요. 그런데 중소, 중견기업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 대표님이 흔들리면은 다 흔들리거든요, 이게. 자, 결국 지금 아무쪼록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눌 수도 있지만, 지금 실물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이 힘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람들이 손을 대는 게 뭐다? 연금과 보험의 해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임금도 줘야 되고 하는데 시중에 돈이 없어. 그리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야?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것부터 뭔가 처분해야 되는데 그 처분 중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것들은 보험에 대한 거, 연금에 대한 것들을 해지하고 있다. 거기까지 알아주세요.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생명보험 등 상품 가입률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가 심화가 되고 있다. 그 코로나19 여파에도 수입으로 버텨오던 서민들이 장기화 따른 부담이 커진 탓이다. 서민 노후의 최종 보루인 안전판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노후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지금이 정말 빠듯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런 노후 준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쳐내는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020년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 어찌 보면 되게 작은 숫자일 수 있지만 이 숫자가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보는 것 같아요. 자,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로 2배가 넘었고 금액도 2배가 넘었다. 실제로 개인회상 파산에 따른 중도 인출자 중 30에서 40대가 굉장히 많았다는, 의외로 굉장히 3, 40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최근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연금 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 재난을 추가해 낮은 세율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연금보험이나 이제 뭐 우리가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저축 이런 것들이 세제 혜택을 줘요. 세제 혜택. 근데 그 세제 혜택 중에 중간에 인출하면은 페널티가 있어요. 세월에 따른. 근데 요즘에 상황이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페널티를 지금 다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너무 이거 진짜 가슴이 아프잖아요. 왜? 실물 경제도 안 좋아서 갖고 가지도 못하는데 수익률도 안 났어. 예를 들어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 수익이 안 나. 마이너스야. 근데 거기에 또 페널티를 받고 세금은 훨씬 더 낸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연금 계좌에 부득이한 인출 사유를 지금 넣은 거야. 사회 재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이슈.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페널티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행령을 계속 예고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신용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고. 자, 뭐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급감했대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보고도 뭘 알 수 있어요? 아, 과연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세일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험회사의 손익은 어떻게 되겠지? 내가 만약에 은행을 지원하면서 보험사도 지원하면서 좀 뭐 증권사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니까. 자, 그런다면 보험업계가 지금 이렇게 매출 죽을 게네? 그럼 어떠한 방향으로 또 매출을 낼 것인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할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절대 망하진 않을 거거든요.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흐름을 읽는 것들을 잘 이제 판단해 본다면 괜찮죠. 자, 또 주택연금 해지율도 비슷한 시기에 급증했대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급등한 탓에 아예 가격이 오른 집을 팔아치우고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들이 늘어 주택연금 해지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연금을 아까 그 만드는 방법 중에 이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주택연금은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그냥 받는 거예요. 연금을 쉽게 얘기하면. 모르시는 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러한 뭐 행동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이슈 이후에 이 저금리가 계속 되면서,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진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 자금이 부동산으로 계속 들어왔고 그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자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5억 하던 집이 와 막 사람들이 올라서 10억이 됐어. 물론 이 집을 갖고 원래 야 나 주택연금으로 노후 매월 연금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시겠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 장에서 뭐 5억 했던 게 10억이 되니까 2배가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 집의 가치를 바탕으로 연금을 또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야 안되겠다, 올랐으니까 일단 팔자, 너무 많이 올랐다, 팔자, 시세 차이 5억 남았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주택연금 해지로 많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거에 대한 것들은 이게 뭐 잘한 거다 못한 거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보다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 하면 된다. 자, 요게 이제 요거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은 쭉 제가 요 두 개 나머지 기사도 한번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두 개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려드린 거 딱 보시고요. 매식경 지금 하고 있는 3기들은 제가 저녁에 피드백을 해드릴 때 요 두 개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그냥 매식경 시청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요 두 개의 기사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롯데에 이어서 신세계가 중국 올해 플랫폼에 투자했다. 이게 지금 다 보시면 금융권이든 금융권이 아니든 이게 그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내가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과연 뭐가 변하고 내가 자소서나 면접 때 뭐 어떤 것들을 어필해야 될까,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그룹 금융권은 돈을 지금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다. 이자만 50조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쭉쭉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